유독 뜨겁게 느껴지는 올여름 더위는 길기까지 합니다. 이상기후는 먹거리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짚어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달 말 방문할 몽골은 기후위기로 사막화가 진행 중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국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살레시오회 국제청소년 지원단도 기후위기를 주제로 몽골을 방문했는데 이들과 함께 몽골에 다녀온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옹기장학회가 2학기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옹기장학회는 당초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범위를 확대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올해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는 기후플레이션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는데요. 밥상 물가는 물론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고착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의 집 지구촌엔 올해도 극한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또는 아기 예수를 뜻하는 엘니뇨가 4년 만에 전 세계 곳곳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엘니뇨는 바다 표면의 온도가 6개월 이상 평균 수온보다 0.5도씨 이상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 UN 세계기상기구 등은 엘니뇨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에 이상기후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엘니뇨는 이상기후뿐 아니라 기후플레이션까지 몰고 왔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부진해짐에 따라 채소류 등 식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 기후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가뜩이나 오르는 물가 상승률에 이상기후가 상승폭을 더 키우고 이런 현상이 매년 누적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기후위기가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을 0.67%포인트 더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2035년에는 기후위기로 세계 식품 물가 상승률이 3%포인트 더 높아진다는 예측치도 내놨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맞물려 식량 위기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할 거라는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식량 수출의 빗장을 걸어잠근 국가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를 비롯해 27개 나라에 이릅니다. 식량 위기에 대해서 식량 수출 국가들이 자국민들이 먹을 게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종의 식량의 자국 우선주의, 식량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바닥 수준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곡물 자급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식량 보호주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인 탓입니다. 그럼에도 농경지 규모는 2013년부터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각종 개발사업 명목 등으로 해마다 사라지는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80배를 넘습니다. 지금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농민들은 계속 고령화되고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지도 줄고 농민도 줄어드는데 식량 자급률을 올린다는 건 그야말로 탁당 공론일 뿐입니다. 농지 확보 대책이나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만 식량 자급률을 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물가 상승이 경제적 고통과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손 내밀면 잡힐 것 같은 커다란 구름, 그리고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나라, 바로 몽골인데요. 이달 프란치스코 교황도 방문할 예정이죠. 살레시오회 국제 청소년 지원단이 최근 몽골에서
11박 12일간 봉사와 교류를 통해서 대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제청소년지원단과 함께 몽골에 다녀온 가톨릭 평화신문의 박민규 기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박 12일 동안 몽골 다녀오시고 좋았겠습니다. 네. 네. 자, 국제청소년지원단이 몽골에서 이렇게 좀 긴 시간 체험을 하고 왔는데 국제청소년지원단은 어떤 단체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국제청소년지원단은 살레시오회가 한국 진출 50주년 기념사업으로 2003년에 결성됐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 동티모르와 캄보디아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방문해서 의료 지원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또 현지 청소년들과 문화교류도 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청소년들의 국제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청년들 WYD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뤘는데 이번에는 청소년이네요. 자, 이번에 몽골을 찾았죠? 예, 특별히 올해는 지원단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첫 해에 방문한 몽골을 다시 찾았습니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9명이 참여했고요. 네. 몽골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다르항에 위치한 돈보스코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봉사활동이라기보다 주제를 기후위기로 정해서 몽골 현지의 광활한 대자연을 체험하고 현지 학생들과 이 주제로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주제가 기후위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몽골에서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몽골은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한 곳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전 국토의 40%가량이 사막지대였는데 현재 사막화 비율은 78%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몽골은 세계 평균 비온보다 3배나 높은 2.1도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20년 사이에 1000개 넘는 호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 원장 이호열 신부는 해마다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심은 5,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모두 필요한 사람과 지역에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나무 씨앗을 파종했고 이번에 학생들은 매일 아침 거기서 잡초 뽑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정에서는 몽골의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기보다 반대로 몽골의 광활한 대자연에 머물면서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데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생태 감수성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또 하고 온 것 같네요. 저희가 직접 알아야 또 체험을 하고 또 느끼고 소중함을 알지 않겠습니까? 자, 몽골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활한 대자연인데 몽골에 아직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호열 신부는 몽골에서 20년 넘게 선교하고 있고요. 다르항에서만 16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보여줬습니다. 센터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셀렌게주 일대의 하부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신부가 몽골에 있는 이유라고까지 밝힌 곳인데요. 도착하자마자 학생들 탄성이 육성으로 크게 나올 정도로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카메라로 열심히 찍어보려 했는데 네. 그 감동이 렌즈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또 비교적 많이 알려진 몽골에서 가장 큰 호수인 홉스골도 방문했는데요. 센터에서 12시간을 버스로 가야 하는 곳입니다. 길도 고르지 않아서 다들 정말 힘들어했는데 이 바다 같은 호수를 보고는 쉬지 않고 다들 호수 주변을 맴돌기도 했습니다. 학생들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물수제비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말도 타면서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네, 자연을 만끽한다는 표현이 요즘 또 특히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한 것 같은데 몽골에서 만끽을 하고 왔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활동은 말 그대로 봉사보다는 체험 위주였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지원단은 현지인들을 위해 집짓기나 의료활동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지원단 학생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 잡초도 뽑고 벽화도 그리는 활동을 했지만 이호열 신부는 첫날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기 온 가장 큰 목적은
몽골의 대자연 안에서 하느님께서 태초해 주신 복, 원복을 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부는 일정 내내 자연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감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줬는데요. 지원단 단장 살레시오의 박경석 수사도 이번 일정은 단순한 여행이나 체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큰 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원단을 거친 학생들은 국제봉사단체나 환경단체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지원단 학생들도 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다음에는 집을 지어주러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그림 같은 풍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풍경 같은 그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또 자연을 만끽하고 체험을 했다라고 하니까 오늘 또 박민규 기자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살레시오의 국제청소년지원단의 몽골 이야기, 가톨릭 평화신문의 박민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북방지역 선교를 위해 설립한 옹기장학회. 옹기장학회가 올해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옹기장학회는 오늘 서울대 교구청에서 북방선교를 희망하는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레뎀토리스 마텔 1명, 평양교구 9명 등 신학생 10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수여식에는 옹기장학회 운영위원장 박신원 몬시뇰과 레뎀토리스 마텔 국제신학원장 이성민 신부, 평양교구 사무국장 장근선 신부가 참석했습니다. 박 몬시뇰은 북방 선교를 위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어떻게 활동한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마침내 남북이 통일되면 이분들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이 온 나라에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옹기장학회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아호인 옹기를 따서 지어졌습니다.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 설립됐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인 2010년 옹기장학회를 서울대 교구 공식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옹기장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2학기까지 신학생 49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금요일마다 다가오는 가톨릭 소식 정리해 전해드리고 있죠. 간추린 가톨릭 소식으로 오늘 뉴스를 마무리합니다. 아직 날이 많이 더운데요. 주말엔 흐리고 습하다고까지 하니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대 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 하반기 견진성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세례성사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났고 천령 성체를 한 20세 이상 신자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신자는 명동 성당 홈페이지에서 구비 서류를 확인해 작성한 뒤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774-1784번 명동성당 사무실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대 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소식을 전하는 SNS를 소개합니다. 로켓은 본당의 중고등부 소식을 포함해 각종 중고등부 연수 소식, 청소년국 중고등부 주보, 하늘마음 일면을 만나볼 수 있는 페이지로 교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 준비된 주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순례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시작됩니다. 신청은 순교자 현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비는 1인당 7,000원이며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일치의 길 3코스가 각 2회로 총 6회 진행됩니다.